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IT와 OT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으로 시작됐던 OT에 대한 위협은 최근 그 성격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보안 인력은 OT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OT 인력은 보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낮습니다. 오늘 한국 IBM과 함께 조직의 OT 보안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OT 위협,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김수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IBM의 김수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만연한 봄 날씨가 됐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OT 보안 위협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을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IBM과 OT 보안 방법 및 조직의 OT 보안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BM이 언제부터 OT 이렇게 보안 서비스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IBM은 제조사입니다. 아, 제조사 되게 낯선데요? IBM 제조사라고 하시니까? IBM이 OT를 못하라고는 어떤 그런 없고요. 그런 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도 서버 그리고 뭐 스토리지, 네네, 그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죠. IoT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조사이고 저희가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보안의 위협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OT 서비스를 하게 되었고요. 저 IBM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별도로 이제 인력을 차출해가지고 OT만의 스페셜 포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OT 보안 서비스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6대륙 각지에서 저희가 OT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쿠웨이트 쪽에 정유회사, 큰 정유회사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OT 보안의 기술 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OT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대부분의 솔루션 회사와 저희가 파트너를 맺고 있고 뭐 자산관리 솔루션들, 그 이외에 자동화 솔루션들 관련돼서 저희가 파트너,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파트너 관계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담 OT 보안 전문가가 있고요. 국내는 제가 맡고 있고 글로벌 OT 어떤 그런 공급 능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럽 쪽이나 북미 쪽 그리고 중동 쪽에 글로벌 OT 보안 매니저드 서비스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위험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는 리더로서 저희가 자리를 막연하고 있습니다. 네, IBM이 워낙에 그 매니지드 서비스가 유명한데 네. OT 쪽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희가 사이버 레인지가 저희 보스턴 캠브리지에 있는데요. OT 관련해서 저희가 사이버 레인지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카다 쪽에 직접적으로 뭐 펜 테스트, 취약점 테스트 아니면 실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연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카다 100이라는 이름으로 뭐 스마트 시티까지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OT 환경, 기존의 IT 환경과 어떻게 다른가요? OT 환경은 20년 전부터 굉장히 봉인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부방에서 접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운영 시스템도 다르고 운영하는 인물들, 사람들도 다르고 운영팀도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의 안전 그리고 운영에 대한 그런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OT 환경이 이제 같은 회사 얘기하기를 최근에 OT 환경이 이제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클라우드 슈밥이 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더스트리 4.0으로 가면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뭐 융합 보안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일단은 OT 환경 자체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OT를 타겟으로 해서 심각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OT, ICS, 스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OT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잘 도식화되어 있고요. 뭐 IT 환경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IT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운영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산업 환경하고 자동화, 그리고 제어 시스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예전에 이제 퍼듀 대학원에서 만든 퍼듀 레벨을 가지고 전체적인 컴퓨팅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은 공장 내부에 있는 뭐 산업 인터넷 내부에 있는 밸브, 엔진, 뭐 컨베이어 벨트,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재련소가 있을 거고요. 기타 기계를 제어하는 그런 뭐 온도라든지 압력, 유압, 유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는 데 사용되는 OT 환경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장비를 말씀드리면 RTU, 리모트 터미널 유닛이죠. 그리고 DCS, 디스트리뷰터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PLC,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지컬 컨트롤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OT가 가장 큰 개념이었고 네. 그 다음에 스카다가 있고 그 네. 안에 ICS가 들어있는 그렇게 거네요.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OT는 어디에서 적용하고 있나요? 어디에서나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전 분야에 이어서 저희가 OT 환경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일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망과 접속이 차단되어 있을 거고요. 뭐 수자원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환경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제약사라든지 최근에 인텔리전스 빌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에도 뭐 서울 같은 경우 100층 이상의 빌딩들이 생기고 있고, 엘모 타워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의 그 부층들이 많이 살고 계신 네. 빌딩인데요. 그 빌딩을 운영하기 위해서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죠. 네, BMS라고 하는 네, 그것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공조라든지 뭐 에어컨디셔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OT 환경에 들어가 있고, 그쪽은 좀 다르게 IIoT, 산업 제어 인터넷, 뭐 인터넷 띵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물류,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집에서 그 배송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뭐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이상씩 사용했는데요. 네. 배송이 네.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 내부에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제 배송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OT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빠르게 지금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그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제약부터 시작해서 빌딩 이런 것까지 다 OT가 들어있는데, 이런 OT를 노린 사이버 위협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IBM 엑스포스가 해마다 저희가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OT 보안 사고가 2019년도만 해도 2000% 증가했다. 2000%요? 네. 이게 수치가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나요? 네. 좀 믿기지 않는 네, 수치인데, 믿기지 않는 수치네요. 네, 정말로. 네.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현저하게 2010년도하고 주식시장 그래프 아닌가요? 네, 요즘에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요동치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는 저희 그 엑스포스 아이리스 팀이랑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들이 조사한 내용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를 수집해서 만든 내용들이고요. 주로 내용들은 크리덴셜, OT 망에 있는 크리덴셜에다가
아이디나 패스워드 탈취하기 위한 그런 브루트포스 공격 형태, 네. 네,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인터넷이 지금 오픈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지금 그쪽을 접속을 하기 위한 그런 스캐닝 공격들, 네. 그 공개 정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쇼단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 툴을 가지고 뭐 정찰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본격 공격을 하기 전에 어느 네. 정도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네. 알아보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만만하게 뭐 한번 해킹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대한 부분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이제 OT와 IoT 장비가 67% 정도 되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보안 사고가 되고, 우리 CISO 분들께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우리 내부의 OT와 IoT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잘 파악이 안 되고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컨슈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IoT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IoT에 대한 부분이고요. 소비자 IoT는 실제적으로 이 디바이스 장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죠. 집에 사용하시는 공유기라든지 아니면 셋톱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요즘에 웹카메라들 네, 많이 맞습니다. 사용하시잖아요. 네. 인터넷 오브 띵즈 IoT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공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 본넷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미라이 본넷이 다시 지금 창궐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 진짜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 있으시고요. 요즘 웹카메라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IoT도 관리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일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OT를 노렸던 사이버 공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고 갈까요? 가장 먼저 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스톡스넷이죠.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멘스의 특정 그 PLC 장비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원심 분리기를 파괴했던 사항들이고요. 소셜 엔지니어링 이용해서 공격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이후에 뭐 블랙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인더스트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PLC에 있는 그런 값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뭐 컨피그레이션도 파괴하고 실제 뭐 스마트 그리드, 전기 그리드 자체가 공격해서 정전을 일으켰던 그런 서비스 버브 공격 형태였고요. 잘 아시다시피 악명 높았던 워너크라이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강타했었고요. 이 워너크라이가 지금까지도 망령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또 여전히 피해를 입는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 SMB 취약점을 패치를 안 한 기업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트위터나 아니면은 그 링크드인을 보시면요, 뭐 취약성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실제적으로 여전히 SMB나 아니면은 뭐 나왔던 취약성, 이터널 블루에 대한 취약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예. 그리고 영향에 의해서 뭐 아시다시피 TSMC, 네. 타이완에 있는 그렇죠. 실리콘 회사도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감염이 된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페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감염이 되고 있고, 이 머레어 같은 경우에는 뭐 레트럴 무브먼트나 뭐 그런 형태의 공격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감염시켜서 지금 뭐 실제적으로 운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가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공격을 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부분들,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공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주목하실 부분은 트라이턴인데, 트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산업 인터넷의 안전장치를 무력화를 시도했고, 실제로 공장을 폭파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었군요. 네. 그런 시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네, 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OT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러커고가 같은 경우에는 노스크 하이드로, 그 노르웨이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인데 네. 굉장히 생산량이 많습니다. 랜섬웨어가 감염됐고요. 4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네요. 네, 전 세계 알루미늄 그
가격의 1%가 올랐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공격 때문에 네. 공급이 안 되면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쳤군요. 네. OT 때문에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그런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쪽을 관심 가지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스 아메리카 일렉트릭 릴라이버리티 코퍼레이션 나온 지금 NERC라고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드 EXV에서 지금 레슨 런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베스트 프랙티스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수력 발전소 쪽에 지금 실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아마 트라이톤하고 비슷한 형태의 모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또 적대국들이 많은 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포르투갈의 어떤 또 발전소는 또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10TB의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그런 사항들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취약성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지금 예를 들면은 스탁슨에서 사용했던 그 취약성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2009년에 나왔던 네네. 취약점을 여태까지 패치를 가능합니다.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고 네. 좀 변형시켜서 공격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그 공격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PLC에 대한 부분들, 뭐 코드값을 바꿔서 공격하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HMI에 지금 뭐 인젝션, 코드 인젝션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DSMI라고 하는 펌프 회사가 있는데요. 네. 덴마크에 있는 펌프 회사인데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댁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다 그렇죠. 하시잖아요. 재택은 많이 하시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공장에 근무하시는 이제 OT 보안 요원이 댁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갑자기 세션이 끊어졌어요. 리모트 세션이 끊어지고 네. 공장이 가동이 멈췄습니다. 큰일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조사 중이고요. 아마 네. 지금 이게 그럼 이 공장 아직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엄청난 그리고, 뉴스가 나타났군요. 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안전부에서 공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리모트를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도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비드-19로 인해서 사실상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맞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실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 이런 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이럴 땐 좀 자제해 주면 좋은데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업데이트 드리는 거는 마이토에서 사이버 스퀘어 킬체인이 ICS 스카다 관련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뭐 단계는 그 로키드 마틴이 만들었던 그런 7단계에서 조금 더 늘어난 사항들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임팩트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팩트 중에서 데이터를 유출했을 경우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석유 시추회사가 있는데 시추회사가 이제 월가에 있습니다. 월가에 투자를 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캐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추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이렇게 나가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OT를 노린 그 사이버 공격의 그 목적이 정말 돈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OT를 운영하는 기업들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어떤 건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하면서 글로벌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 우리를 프로텍트 해달라, 안정적으로 지켜달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안에 대한 공격, 뭐 사이버 공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싶은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OT 보안 부서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전략적인 부분들,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니지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만의 아키텍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OT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제 글로벌 OT에 대한 뭐 기술 부족, 갭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은 사실은 따로 있고요. 뭐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있는 노하우를 가져와서 이제 기술의 갭 차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가트너도 그렇고 IDC도 그렇고 49% 정도가 IT와 OT 통합이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OT는 판도라 상자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고 오픈되면서 IT에 무조건 적용하려고 많이 그러시는데 OT는 OT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 IT처럼 하면 안 되고 OT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응답자의 57.7%가 3년 안에 이제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앞서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OT 상황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 융합 보안 형태들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사물 인터넷 IIoT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연결된 어떤 뭐 센서라든지 개척기라든지 뭐 제조하는 부분들 에너지 관리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산업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IoT에 대한 부분들 보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OT 보안의 당면 과제들도 많은데 또 정부 같은 곳에서 OT 보안하라고 약간 규제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국내 같은 경우도 KX, ISAC 64,443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고시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기술적인 어세스먼트라든지 기술 체크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뭐 기준서가 만들어져야지 국내 실정에 맞는 어떤 뭐 실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세스먼트를 해야 될 때 저희가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는 대부분 다 해외에 있는 뭐 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ISAC 65,443을 뭐 그대로 본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위험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산업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성능 위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기술은 뭐 아무리 내재화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준수나 규제 준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벌금이 굉장히 GDPR이라던가 GDPR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뭐 $1,000,000 이상 내야 되고요. 일단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번 장애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상황으로 가게 되죠. 네, 그러면 현재 국내 기업들이나 이런 곳의 기업들의 OT 보안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우선은 대부분의 가동성하고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계시고요. 지금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뭐가 위험인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럴 지금.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선행해서 이렇게 리딩해서 진행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진취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계시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계시기 네. 때문에 그럴 거고요. 침투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무조건 예전에 IT에서 했던 그런 상황들을 가져와서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의구심이 있을 거고요.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네, OT 분들 만나 뵈면은 안전이 중요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투자는 뒷전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생산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네. 보완하다가 라인 멈추면 책임질 거야? 이걸 네, 제일 많이 맞습니다. 물어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OT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한 지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제한된 패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네페티아가 감염이 됐을 때 6개월 정도 주기로 패치가 됐었어요. 네. XP 쪽에.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었고요. 근데 패치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처음에 이제 그 설비 장비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테스트라고 끝냅니다. 한번 끝나죠. 네, 공장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그런 취약성들, 특히 이제 산업 인터넷 쪽에 있는 설비 장비들의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밴드마다 틀립니다. 그렇죠. 네, 약 한 150일에서 200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패치 나오는데요? 네네. 네네. 그럼 그동안 해커들이 패치를 하더라도 다 굉장히 쓰고 네. 공격 다 한 후에 나오는 거네요. 해커들이 산업 인터넷을 배우고 있고요. 네.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T와 OT 간의 팀 간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그걸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시성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내부에 어떤 자산들이 있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물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있습니다. 네. 뭐 ICS 스카다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될 텐데, 모니터링하는 툴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모니터링 툴은 거기에 이제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적용되어 있는 그 영역만 볼 수 있지, 전체적으로 크로스오버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벤더들, 산업 인터넷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독자적인 프로토콜이 있죠. 네. 필더넷 프로토콜, 네. 그다음에 뭐 산업 인터넷 이더넷 프로토콜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필드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뭐 메이크를 들자면 에머슨의 LLC 프로토콜, 굉장히 이제 파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가면서 OPC UA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네, OPC DAL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일단은 표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벨 3만 가지고 보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상황들로 가고 있고요. 일단은 그것만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사고 났을 때 임팩트. 요즘 최근에 보안의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빨리 회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탄력이 얼마만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느냐,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BCPDR까지 다 들어갑니다. 공장이 처음에 디자인됐을 경우에 일단은 공장에 대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사이버 보안도 어차피 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OT 보안에 대한 대응 플레이, IR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컨설팅을 통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이런 복잡한 현실 때문에 보안은 사실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고요. 뭐 또 다른 어떤 리서치에서 보면은 사실은 현재 위협 자체가 지금 평가할 부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OT에 특화된 보안 정책 자체도 없고, 심지어는 네트워크 자체도 망분리가 안 되어 있고 플랫한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제가 있어요? 뒤에 네. 좀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리고 OT 특화된 어떤 그런 사고 대응 능력이 없어서 앞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일 것 같고요. 이게 한 370개 산업기업을 조사해서 나온 어떤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OT를 노린 사이버 그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취약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거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취약점 발견하고 수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200일? 네.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뭐 크리티컬 제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자원, 아니면 교통을 관리하는 솔루션들,
그런 쪽에 어떤 공격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레가시 시스템에 패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필드넷 프로토콜 중에서 일반적으로 암호화가 안 되는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더넷, 산업 인터넷 이더넷에서 이더넷 프로토콜에서 암호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플레인 텍스트를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고요. 이 OT 보안의 부서 자체가 거버넌스가 부재되는 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절차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분리,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레이턴시 문제로 같이 이렇게 범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TSMC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식 저장 장치 항상 우리는 소셜 엔지니어링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항상 길에서 절대 주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 특히 회사에 어떤 마크가 붙어 있다거나 네. 자기 회사 소속이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리모트 접속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네. 언택트고 네.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VNC, 취약성 굉장히 많은 이제 리모트 툴이잖아요. RPC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그 취약성을 통해서 이제 해킹이 되는 사건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약간 권고를 해드리면은 어떤 특수한 이제 OT만의 툴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리모트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장비와 취약성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메일 피싱, 악성 파일 첨부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제 공장이라든지 제조사 가보면은 이제 그 포트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 포트가 실제적으로 가동이 가능한지, 네. 그게 심지어는 어떤 장비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OT 장비의 실제 설비망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장비의 포트들이 다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차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그런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액세스 제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IAM 솔루션 같은 거 도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큰 화두는 산업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필드넷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그 회사만의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도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직 아니면 협력사 직원분이 들어와서 네.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죠. 네. TSMC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태의 실수인 것 네,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네. 큰 발전소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죠. 네, 네. 2014년에요. 그렇죠. 네. 네. 실제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노르웨이 공장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네. 우선은 제가 쇼단을 자주 보는데 쇼단에 RCS 서비스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각 나라마다 조회가 가능하신데요. 인도네시아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요. 네. 지금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화면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보입니다. 옆에 프로토콜들, 장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보이고요. 한국 거를 좀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건 좀 민감해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안이 잘 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거의 플랫폼 네트워크에서 그냥 오픈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물론 펜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은 여러 형태 취약성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웹 콘솔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휴먼 인터페이스에 열려 있는데 가서 코드 인젝션해서 바로 해킹이 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형태의 취약성들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다. 네. 해커들은 이제 산업 인터넷을 많이 배웠고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로커고가에 대한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분이 걸어가시죠. 이 불기둥이 보이고요. 네. 공장을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그 길을 다니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죠. 네. 실제로는 이 환경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공장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일단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피싱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최초 네네. 진입 단계는 아직 네네. 밝혀지지 않았군요. 네, 초기 원격 접속을 해서 일단은 접속을 한 상황에서 이제 해킹 툴들 메타스플로잇이나 아니면 코발트 스트라이크 같은 툴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로 그 감염시킬 수 있는 레터럴 무브먼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에 액세스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윈도우 장비만 감염을 시켰어요. 랜섬웨어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HMI PC를 다 멈춰버리고 HMI 통제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PLC나 센서들은 그냥 수동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는 네. 밸브를 잠궈야 되고 가서 정말 공장이 난리가 났겠네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한 3주인가 4주인가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알루미늄 공정이 멈췄던 사항들이고 전 세계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양한 계층에서 OT 환경의 보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계층별로 좀 알려주시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퍼듀 모델입니다. 퍼듀 모델이 있고 그리고 뭐 RISML이라고 해서 산업 인터넷 또 모델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모델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스마트 팩토리는 다루진 않고요. 일단은 OT에 대한 부분들 그 퍼듀 모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는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레벨 0에서 이 자산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가장 기본 사항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대부분 다 이제 통신을 하게 되면은 와이어링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파 통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경우는 또 별도의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뭐 액추에이터나 엔진 뭐 센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방법 중에는 이제 뭐 어떤 장비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앱을 파싱한다거나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자산 실제적으로 자산을 갖다가 확인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PLC 같은 경우에는 뭐 HMI로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HMI 권한을 가져와서 PLC를 마음대로 그 내부에 있는 스케일 값들을 바꿔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일단은 내부에 있는 그런 윗단에 있는 레벨 2까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다에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다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HMI, 뭐 코드 인젝션 아니면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을 거고요. 히스토리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빼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슈퍼비전이라고 나와 있죠. 슈퍼비전도 지금 웹상으로 밑에 있는 그 레벨 1, 2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존인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 솔루션도 지금 취약성이 크게 발견돼서 네. 서비스 거부 공격을 또 할 수 있는 또 코드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이요? 나왔어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제 밴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마 조회하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벨 3, 대부분 레벨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거고, 기존에 이제 레가시 통신에 대한 인터페이스 지금 부분들, 관리되지 않는 이제 이더넷 포트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 게, Gmen스나 어떤 특정 모니터링 장비들은 그 미러링을 받아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이런 이제 스팸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됨으로써 실제 이게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패킷 손실도 일어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공정에 뭐 위험을 끼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OT 공급업체의 어떤 인증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이 케이스에 보면은 ISA 97 같은 경우에 내부에 어떤 포트 뭐 사실은 이게 뭐 리콰이어먼트가 있는데 리콰이어먼트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특정 뭐 SFTP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 국제 규격을 맞추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IT와 OT 공격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자산이 정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레벨 0하고 1에 대한 부분들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다이오드 형태의 어떤 그런 일방향 방화벽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방화벽에 대한 물리적인 방화벽을 뭐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어떤 밑에 나와 있는 PLC 장비들이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뭐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의 액세스가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직접 가야지 가능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위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 OT 보안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이런 좀 빨리 가고 싶다, 네. 지름길로 가고 싶다 그래서 아니, 기본도 안 하고 지름길로 가고 싶은 액츄얼 회사들이 프랙티스를 있나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일단 OT 보안 모니터링 장비부터 구입합시다. 네. 자산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트 가시성이나 취약성 평가만 하고 바로 그냥 OT SOC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ROI 부분 생각하시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ROI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죠, 또. 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실제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딩하는 프랙티스는 대부분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수행, 그리고 취약점 평가, 컴플라이언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C-레벨 임원의 어떤 그런 재가를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정식적인 코스를 통해서 일단은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OT 보안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앞에 지금 액츄얼한 그런 내용을 했을 경우에 일단 전략 추진을 한번 다시 하셔야 되고요. 네. 비즈니스 위험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더스트리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다시 한번 전략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켓 손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트래픽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디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탭을 본다거나 아니면 스팸 포트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그런 디자인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분리에 대한 디자인들, 전체적으로 OT를 위해서 새롭게 네트워크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관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L3 패킷을 분석한 것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IR 플레이에 대한 설계는 분명히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SOC에 대한 모든 필수 프로그램들,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OT의 위협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IBM이 제시하는 그러면 OT 보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조금 스피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OT 보안 서비스는요, 고객분들의 OT의 현재 성숙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제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맞춤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SOC 컨설팅이라든지 OT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큐레이드라든지 아니면 관제 솔루션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OT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평가를 통해서 밑에 보시면 MSS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구축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직접 운영을 저희에게 맡기셔도 되고요. 이제 그게 맞는 어떤 그런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모델로 확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침투 테스트가 더 필요해. 그랬을 경우에 국내에 저희가 침투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해외에 저희가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분들 직접 모시고 와서 경력이 한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요. 네. OT 부분에서는 거의 탑티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취약점에 대한 점검, 그리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네. 일단은 성숙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의 조직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대부분 다 이제 관리된 아니면 한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될 텐데, 애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상황들이 될 거고요. 직관적인 거는 이제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일을 밀어줘 계속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가면은 애독이 되겠네요. 네. 보안 인력이 없어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될 거고요.
한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프로세서나 매트릭이나 이런 거는 문서화되어 있는데 이제 구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관리했다는 의미는 이제 프로세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량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OT와 IT 간의 어떤 그런 조직이 전체로 통합되는 그런 찰나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적화는 이런 부분들이 프로세서 개선이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측이 될 수 있는 자동화된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모던하고 어드밴스한 체계화된, 네. 자동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첫 번째가 리스크였잖아요.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인하고 그리고 위협을 정의한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 전략 계획에 대한 부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이나 규정 준수의 평가 수행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리스크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OT 취약성에 대한 평가는 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버넌스나 그리고 롤 베이스의 라시 모델, 각각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롤 베이스에 대한 어떤 오가니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가시성을 보기 위해서는 잘 디자인되어 있는 환경에서 일단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장치에 대한 어떤 그런 디스커버리를 진행해야 되고 네트워크나 보안에 대한 아키텍트를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디스커버리, 그다음 분류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 사용자의 액세스는 사용자마다 그 IAM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영향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OT 계정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구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OT SOC에 대한 설계나 구축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지어서 네트워크나 SOC 보안 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보안 사고 대응은 최근에 SOA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요즘 많이 하고 있죠. OT 쪽도 SOA를 적용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사천리로 어떤 위협 케이스에 대해서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OT를 하기 위해서 표준도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OT의 이제 조직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주로 진행하는 툴이 NIST CSF,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각 도메인별로 저희가 IT와 OT에 대해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ICS 스카다에 대한 800.82에 대한 부분들 추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별로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좀 더 나가서 IC 62443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IBM만의 특화된 컨설팅 기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점검 및 평가에 대한 뭐 어세스먼트 그리고 체크하는 부분들, 갭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버넌스라든지 실제 운영해야 될 부분,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취약점 테스트도 또 많이들 관심 저희가 있잖아요. 좀 특화되어 있고요. 저희는 OT, IoT를 패시브하게 가서 이렇게 스캐닝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별도의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여러 상용 플랫폼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만의 특수화되어 있는 어떤 툴이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툴이 있고요. OT와 IIoT 공격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대한 프로세싱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네트워크에 뭐 상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사이버 스레킹 그 위협에 대한 킬체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해서 실제 이게 어떤 취약성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에서만 사용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 도입을 했고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OT의 SOC도 많이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나요? 네.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안 전략과 로드맵 개발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기법들을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OT SOC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OT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 고급 아키텍처,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될 거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솔루션 자체를 배포를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 통합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이전시켜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커스텀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구축한 사례가 있나요? 네. 에러오 에너지는 호주에서 지금 석탄 탐사하고 가스 탐사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이쪽은 당면 과제는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관리 거버넌스도 없었고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없었습니다. 실제 보안 운영 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GTS 조직과 보안사업부가 직접 진행을 해서 뭐 엔드포인트 솔루션부터 IT 쪽부터 OT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OT 쪽에 특화된 솔루션은 노조미 네트워크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OT IDS 솔루션을 가지고 인프라 보안 솔루션을 구축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리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 수준을 경감시켰고 일단 향상을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MTA는 메트로폴리탄인데 북미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입니다. 여기 당면 과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뭐 OT와 IoT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여기 여러 형태의 선두적인 기술들 AI나 머신러닝 그리고 5G나 블록체인이나 컨텐츠 컴퓨팅까지 다 해결하고 싶었던 사항들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고객은 OT와 IoT 간의 어떤 그런 보안의 기능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동종업과 같은 비교하는 그런 종합적인 관점을 얻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컨설팅 어드바이저리를 하고 예산을 2배 이상을 획득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SOC 레퍼런스 모델도 보여주시죠. 저희는 뭐 OT, IoT를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서비스도 가능하고 예를 보시면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 스마트 시티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들 뭐 아시다시피 CCTV라든지 아니면 IT 장비 이런 OT 장비까지 다 로깅이 다 가능하고요. 이 로깅된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통하고 그리고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하고 그리고 OT와 IT 간의 어떤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형태들 통합적인 어떤 그런 뷰 그리고 리포팅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아라미스라는 솔루션이 IoT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OT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OT 아키텍처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IBM 솔루션 뭐 중심에 큐레이더가 있습니다. 큐레이더가 OT SOC의 중심이 되고요. 지금 퍼듀 모델로 보고 계신데 하부단에는 지금 레벨 2 뭐 부분에서 노조미 네트워크스가 로깅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OT 솔루션은 저희가 어떤 솔루션이든 다 가능합니다. 네. 뭐 노조미, 클래리티, 뭐 사이벡스, 뭐 인디지 이런 솔루션 저희가 다 온라인에서 맺어져 있고 저희는 고객의 원하시는 부분들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공장도 분산되어 있고 해외에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한눈에.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리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레벨 0에 있는 이런 형태들, 레벨 1에 있는 자산 식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에너지 쪽 운영하고 있는 MSS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했고 실제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저희 OT SOC 솔루션 에코시스템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OT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솔루션들을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직접 딜리버리를 하고요. 저는 좀 이렇게 솔루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요. 네. 또 OT 쪽의 컨설팅을 또 별도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또 저희 부서가 있고, 저희 서비스는 전체 한 80명 정도입니다. 네. OT에 대한 부분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례도 좀 볼까요? 네. 지금 쿠웨이트 쪽에 KMPC
OT SOC 운영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에러우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인도의 뭐 찬드라 씨 그리고 OT 컨설팅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형태로 많이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앞에 저희가 취약점 점검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사례는 이탈리아의 제과 회사 중에서 초콜릿 하면 아시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겁니다. 네, 황금색 초콜릿 예, 말씀하시는 거죠? 연상되시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좀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있었고요. 뭐 패시브하게 스캐닝이 아닌 저희는 취약점 점검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굉장히 제약 사항이 많았었어요. 네. 하루에 한 사람만 들어가고 네. 그 식품을- 세균에 감염되면 안 되는 아,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부분이기 먹는 때문에 것이니까요. 24시간 안에 컨설팅을 마치고 나와요. 아, 네. 아, 그런 어려움이 조건이 있었는데, 아주 까다롭군요. 네. 네. 그런 뭐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 세계에서 지금 OT 쪽의 보안에 대해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특장점 강조 한번 해 주시죠. 저희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OT 보안 솔루션은요, 저희는 좀 더 기술에 가까운 회사고요. IBM은 아시다시피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OT 보안 솔루션은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이외의 어떤 그런 컨설팅 능력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주고 있고요. 저희는 SOC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SOC와 단일화되어 있는 OT와 IT의 컨버전스한 어떤 그런 운영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에고니를 제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BM이 정말 그 오쇼 TV에서 처음으로 OT 보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OT 사이버 위협과 이를 대응하고 조직의 수준을 높이는 IBM의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질문 그래도 몇 개만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까요? 현재 OT에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술 도입이나 활용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향후에는 이런 기술이 접목되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앞으로 네네. 현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네. 어떤 특정 그러니까 솔루션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OT망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수집을 하게 그렇죠. 될 거고요. 그 데이터들이 이게 쌓이게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냐면은 이제 편차에 대한 부분들, 특정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되돌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네.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게 보안이 될 수도 있지만은 OT 보안 솔루션이 그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만약에 일요일 날 일하다가 월요일 날 이제 뭐 집에 퇴근해가지고 원래 3교대 이렇게 근무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장애가 났어요. 갑자기 이제 몰랐습니다. 알람도 안 울리고. 그런데 솔루션을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머신러닝을 분석한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고 이게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네. 그리고 저희 왓슨 같은 경우에 IBM 큐레이드의 왓슨 for 사이버 시큐리티가 있는데 왓슨 같은 경우에는 ICS 스카다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킬체인을 커스텀으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하고 실제 왓슨에서 분석한 내용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OT 환경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내부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망은 오픈 안 해주지 않습니까? IoT는 가능합니다. I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오픈이 되어 있고, 실제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뮌헨에 지금 IoT 랩이 있는데, 그 랩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IBM이 워낙 인공지능에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와 OT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보안 관제 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공격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탐지율이 궁금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엔드포인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전 직장이 엔드포인트 전문 회사였습니다. 네. EDR이라든지 네. 아니면 샌드박스. 사실은
OT 환경에서, IT 환경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IT 환경은 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OT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사항이 있어요. 실제 단말기 같은 경우 설치되는 단말기가 있을 거고요. 네. HMI 같은 경우는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설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PLC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EDR이나 이런 솔루션들은 설치를 못할 거고요. 네. 일단은 몇몇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할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AV 테스트나 이런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OT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이 본넷 재창궐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혹시 그거에 대한 사례 혹은 보안 벤더의 리포트가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저희 그 엑스포스 리포트를 보시면요. 인덱스 네. 리포트가 지금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미라이 본넷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디테일한 데이터는 저희가 좀 인덱스에 디테일한 데이터가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댓글 네. 답변으로 좀 달아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을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실장님 오늘 수고 많이 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OT를 IT로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OT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요. 네. OT 보안은 새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OT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고요. 언제든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시고 IBM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T 사이버 위협과 이를 대응하고 조직 수준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